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잠잠해질만 하다가 다시 반복되는 게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희사랑 논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심평 변호사와 건희사랑 회장 강신업 변호사가 어제 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페이스북에서 한바탕 했습니다. 한 명은 대통령의 멘토고 또 한 명은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인데 정 기자, 두 사람 왜 그렇게 싸울까요? 저도 왜 싸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강 변호사가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그 건희사랑 네. 회장 있잖아요. 강신업 변호사. 이게 이제 지금 그 심평 변호사 말고도 동기가 좌충우돌을 한 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강 변호사가 좌충우돌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발단이 어떻게 됐어?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일 같은데, 어제죠? 네. 홍준표 시장이 이제 그 전날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대구 경북에서 예산 협의회 얘기가 좀 있어서 국민의힘하고 이제 거기 갔다가 내려가는 길에 이제 페이스북에다 글을 하나 쓰셨어요. 네. 네, 그러면서 주로 이제 얘기를 하셨던 게 이제 강신업 변호사. 네, 얘기를 팬카페 하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네. 팬카페 회장이 설치면서 이 여당 인사 분기 잡는 게 참 어이없는 일이다. 네. 무슨 이제 팬카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맞습니다. 얘기를 좀 했죠. 전반적으로. 네, 전반적으로 하면서 그래서 특별감찰관 빨리 앉혀야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강 변호사가 페이스북에다가 뭐 홍준표 칭찬해줬더니 바로 팬클럽 회장이 설친 다음에 나를 저격했다. 네. 뭐 홍준표가 세게 붙길 바라면 얼마든지 상대해주겠다. 뭐. 네, 뭐 이제 덤벼라 네, 이런 덤벼라. 식으로 이제 페이스북에 띄웠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분 이제 나경원 의원도 강신업 변호사를 비판한 적도 있고 그런데 네. 눈에 거슬리니까 심평 변호사가 나선 모양이죠. 심평 네. 변호사가 어제 이제 긴 장문의 글을 이제 하나 쓰셨죠. 네. 홍 시장하고 이렇게 맞아요. 둘이 이렇게 설전하는 걸 보니까 좀 점이 가격이다. 누가 봐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에 식이었죠. 대해서 좀 내뱉는 언사가 거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썼던 것 좀 같아요. 비판을 좀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강 변호사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지 이전인지 네. 제가 정확하게 시기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메간매직 척결 국민연대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뭔지 회비도 걷고 모르겠어요. 해가지고 한때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고문이 이제 심평 변호사. 이제 그 부분 갖고 논란이 있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두 분이 말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심평 변호사는 마지못해 내가 뭐 맞습니다. 거절하기도 뭐 단칼에 자르기도 뭐해서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수락한 거다 이런 반면에 강 변호사는 아니 자발적으로 한 건데 뒤늦게 말을 심 변호사 바꿨다 이런 취지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녹음 파일 네. 까버리겠다. 협박 아닌 협박을 하기 시작을 하신 거죠. 근데 그 협박 전이죠. 신 변호사가 먼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신 변호사가 어제 올린 글은 이랬던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후보 네. 시절에 공격 네. 비판이라도 공격이라 언론에서 이 집중 조명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신 변호사가 올린 글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숱한 공격을 받을 때, 그때 탈출구로 강 변호사와 건희 사랑을 택했다. 그랬는데 뭔가 그 당시에 자신을 받쳐줄 믿음으로 그쪽에 이제 사진을 유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건희사랑 쪽에 대통령실에서 반려견 안고 찍은 사진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그 윤 대통령하고 영화관 갔다가 팝콘 뭐 같이 사는 사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건희사랑에 많이 넘어갔잖아요. 이게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네. 건희사랑 카페가 있고 네, 네. 건사랑 여기서는 건희사랑 카페죠. 건희사랑 팬클럽이 있는데 네. 얘들은 카페가 없어요. 그래, 여기서는 네. 그럼 건희사랑 팬클럽이라고 하죠. 건희사랑이 지금 강신업 변호사가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건희사랑으로 넘어가서 이게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게 네.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솔한 행동이었다라고, 김건희 여사가 경솔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김 여사는 잘못을 깨닫고, 지난번에 이제 선을 긋는 발언들을 좀 하지 않았어요? 강신업 변호사가 하는 발언은 나와 무관하다라는 게 그 지인을 통해서 언론에 공개가 됐잖아요. 이렇게 네. 선을 긋는 발언이 있었는데, 그 김 여사하고 작은 일들, 그런 인연을 빌미로, 강 변호사가 이용하는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이제 글을 썼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인연을 맺어서는 안 될 사람과 인연을 함부로 쉽게 맺은 실수가 초래한 결과치고는 너무나 딱하고 가혹하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평판에 강신업 변호사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는다. 이런 취지의 글을 썼단 말이에요. 심평 변호사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강 변호사가 열이 받은 거죠, 지금. 네네. 예.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아까 그런 맞아요. 얘기였어요. 아까 뭐 제가 네. 일부 말씀드렸던 네. 것인데, 근데 일단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네. 신 변호사님의 생각과 다르게 네. 김건희 여사는 많은 분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는 바로는 네. 그래서 뭐 제가 얘기해보세요. 직접적으로 아는 바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니, 아는 뭐- 바를 얘기를 해야 돼, 여기. 뭐 뻑하면 유튜버랑 연락하고 뭐 그러는데 네. 아니, 어떤 유튜버? 딱히 뭐 아, 말씀드리고 우리 정 싶진 기자만 않아요. 아는 유튜버가 있어요? 그거 요즘은 아니잖아요. 후보 때, 후보 전, 요즘도 지금 마찬가지? 당연하죠. 요즘도 그래요? 그럼요. 요즘도 유튜브를 직접 관리하시나요? 유튜버하고 연락하신다니까요. 그게 관리잖아요. 가족들하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누구죠? 이거 특종인데. 아니 근데 어? 네. 유튜버에 대한 기사를 쓰는 건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아니, 그건 별것도 유튜버가 아니죠. 아니라니까. 이거는 유튜버에 대한 기사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저는 여사 그냥 왜 합니다. 유튜버를 네. 관리하는지 잘 뭐 모르겠지만. 일단 그러니까 신평 나중에- 변호사가 말씀하시는 것 자체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고. 아니요, 뭐가 네. 맞지 않다는 거예요? 뭐 이제 인연을 맺어야 될 사람 뭐 한 명 뭐 잘못 맺은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잘못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인연을 김건희 여사가 잘못 맺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마치 여러 사람과. 김건희 여사가 실수를 하나 한 것처럼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데 그건 오케이, 사실과 무슨 다르다는 얘기인지 얘기죠. 알겠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네. 지금 이거는 신평 변호사는 마치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매기는데 정 기자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의 지금 총체적인 문제인 행태에 네. 문제가 있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네. 일단은 뭐 그래서 이제 강신업 변호사가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닌데 자기만 독박을 쓴 것 같아서.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좀 이렇게 네. 오해를 하고 제가 네.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SNS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도 SNS를 합니다만 네. 이렇게 좀 소위 말하면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죠. 네. 네, 이제 그렇게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강 변호사님 좀 이제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건 좀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는. 키보드 워리어라기, 키보드 워리어라기 보기에는 이렇게 좀 표현들이 너무 거칠어요. 아무리 이제, 아까, 이런 신 변호사의 어떻게 보면 이제 비판을 받고, 기분이 그렇죠. 당연히 좋을 리는 없잖아요. 좋을 리 없죠. 네. 그런데 이렇게 쏟아낸 글이, 제가 보니까 너무 많아요. 무려 10개를 갖다가 단문 메시지로 공격을 했는데, 연달아가지고, 그 네. 내용을 한번 좀 보자고요. 어떻게 보지? 뭐 그런 거요. 약간 거칠어요. 네. 약간이 아니라 많이. 네. 나는 신평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모두 알고 있지만 네. 선배에 대한 예의로 그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았다. 예.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러나 다시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면 나를 저격했다. 이자가 어떤 갈지자 행보를 보였는지 모두 밝히겠다. 네. 뭐 야. 기회주의자 신평이 싸움을 걸어왔던 뭐 이자의 가면을 모두 벗기겠다. 그래서 뭐 신평 씨 당신이 말한 녹음을 들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전화 녹음이 문제가 된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고문 수락한 그렇죠. 얘기 하면서 그런 전화 통화가 있었는데 며칠 뒤에 유창선 시사평론가하고 강신업 변호사하고 둘이 또 설전이 붙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설전 와중에 신평 변호사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유창선 변호사 맑은 분이라고 이렇게 두둔하니까 맞아요. 그 당시에 전화 건 내용을 공개할 듯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신평 변호사가 어제 쓴 글에서 이걸 위협했다라고 지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잖아요. 수일 내로 녹취록과 녹음을 공개하겠다. 위협인지 네. 아닌지 보기 위해서 공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리고 이제 뭐 나를 만났을 때도 뭐 청문회 안 하는 한 자리 하고 싶다고 네. 얘기한 자가 신평이다. 네. 뭐 기다려라 신평, 그 추악한 가면을 벗겨주마. 뭐 신평은 거의 피타면 윤석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네. 올리며 호가호일을 했다. 네. 시골에서 농사짓는 척 쇼하며 어떻게 하면 한 자리에 호시탐탐 노리며 방송 나갈 국민한 네. 이주인격자다. 이주인격자다. 과거에도 대법원장을 느닷없이 공격하고 언론 플레이하듯 유일하게 판사 제2명을 탈락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들이 이게 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렇죠. 저희가 알 수가 모르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강신업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려서 신 변호사를 공격하는 글이잖아요. 어제 밤새도록 공격하더라고요. 사실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했는데 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네. 또 강신업 변호사 글을 하나 올렸어요. 신평이 더 이상의 확전을 하고 싶지 않다는 뭐 이제 소식을 전해왔다.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글을 올리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싸우거나, 하나는 그냥 피하거나 이런 건데, 그렇죠. 저는 후자 쪽, 피하기 위해서 더 이상 그만하자, 더 이상 논란되는 걸 네. 피하고 싶다, 이렇게 전하지 않았을까요? 네, 뭐 그렇게 뭐 아니, 내용은 모르겠죠. 근데 아니, 이제 그 항복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항복으로 이해하겠다. 항복으로 네, 이해하겠다. 더 이상의 공격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더 이상의 공격 안 한다고 하는 걸 보면 두 사람 간의 대화, 전화 대화를 공개하지는 않겠네요. 궁금했었는데. 네, 좀 궁금하긴 한데 참 이게 참 네. 이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과관이에요, 과관. 한 분은 윤석열 대통령 멘토, 그렇죠. 한 분은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 네. 네. 어떻게 둘 다 친윤석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은 윤빠고 한 사람은 건빠 아닌가요? 건희 여사빠? 아, 그거 아닌가? 그게 그렇게 되나요? 이게 원래 팬클럽이 자발적으로 막 김건희 여사가 너무 좋아서 만든 그런 팬클럽은 아니지 않나요? 원래 이 팬클럽이 만들어지기에는 그 여성조선하고 인터뷰할 때 강신업 네.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 요청으로 만들었다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그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그렇죠. 알죠, 그 네, 내용? 알고 있죠. 네, 다 대부분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보면 이 강신업 변호사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어떤 전부터 된 관계가 있었는데 요청은 김건희 여사가 한 걸로 보여요. 네. 예. 그리고 네. 신 변호사랑 강 변호사랑 계속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아니 뭐 그렇잖아요. 먼저 피하는 게 낫죠. 저는 강 변호사 이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저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신 변호사가 이길 것 같아요. 아, 법정에 가면. 아, 그건 맞죠. 그건 그럴 것 같아요. 법정에 가고 나중에 또, 네. 이 강 변호사 이렇게 하는 걸 봐가지고는 이 신 변호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강 변호사님이 네. 진짜 예전에 변협 공보이사도 네, 하시고 공보이사 막 그랬던 했죠. 분이잖아요. 네. 근데 좀 근데 아니, 원래부터 네. 이렇게 과격하셨나요? 저는 이런 독설도 많이 하고. 이런 모습을 여기 와서 최근에 이제 뭐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하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안 그랬던 것 또 같은데. 이런 거는 처음 보는데 요즘 네. 너무 막 핏대가 올라있다, 독이 올라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왜 그런지는 몰라요. 네. 이제 가장 또 큰 게 이제 녹음 관련 해명인데 네. 강진업 변호사는 좀 그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아침에 그 연달아 공격을 또 10개인가를 단문 메시 올려놓고 새벽 4시에 또 장문의 반박 글을 올려놨잖아요. 어? 근데 이게 이제 막 저런 얘기가 나왔어요. 막 댓글에서 녹음해놓고 사람 공격하는 게 맞냐 이제 막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뭐라고 네. 그랬는지, 그래서 그랬는지, 그, 새벽 4시에 이 반박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뭐, 그 녹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갤럭시 자동 기능에 의해 녹음이 된 것일 뿐, 일부러 녹음을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변호사의 직업적 특성상 보통 녹음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변호사는 다 녹음하나요? 이준석 당대표는 녹음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 변호사가 녹음한다 의뢰인하고 관계에서 있어서 이제 뭐 일 서로 때문에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예. 있는데 이 평상시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이준석 대표도 아니고 이 변호사가 무슨 자동 녹음 그렇죠. 기능을 써요? 갤럭시 자동 기능 녹음기 써요? 저는 안 쓰는데. 저는 옛날에 썼었는데 네. 지금은 안 씁니다. 아니 뭐 이제 필요에 따라서 기자들도 직업적 특성상 녹음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뭐 일반인들하고 우리가 이제 친구들하고 사적으로 대화하는 것까지 다 자동 녹음 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헷갈려가지고 안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동 녹음 안 쓰는데 네. 마치 이게 자동 녹음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좀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자동 녹음을 왜 했는지는. 그 예전에 그 누구야 그 채널A 사건 때 네, 거기 채널A 백모 기자가 네. 휴대폰 포렌식을 당했잖아요 검찰에서. 그렇죠. 근데 휴대전화에서 녹음 파일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다 자동 녹음해서 그런 모양이죠. 전화 자동 녹음에 더해서 평소에 다닐 때도 녹음 파일을 키고 다녔나 봐요. 이건 그래서- 기자들의 아무리 직업적 특성이라고 하면 그렇게까지는 네, 하지 좀 않는데요.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아침에 아까 단문을 올렸던 걸 또 정리하고 올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때 신 변호사 집에 한번 갔었는데 아직도 청문회 안 하는 한 자리를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다. 아. 그래서 이제 마치 신 변호사가 어디 그 낙향해가지고 농사 지으면서 가끔 그런 글들을 그런 소식들을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고 하는데 그렇죠. 유의자적 쇼하면서 마치 그 농사 짓는 것처럼 하면서 겉으로는 속으로는 자리나 탐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이제 글을 또 막 정리해서 올렸더라고요. 항상 뭐 신평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글 올리실 때 이제 자기 집 앞에 사진이나 뭐 네. 농사 짓는 사진 같은 거 많이 올리시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 사진들 보고 19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친문 인사로 분류가 되는데 그러다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면서 이제 친윤 인사로 분류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 징계할 때 네. 나오고 나서 이제 윤 대통령하고 알려지지 않은 뒷얘기 소개한다면서 얘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네.
그 윤 대통령하고 이제 후보 시절이죠. 이제 이 대표하고 한참 갈등이 있었잖아요. 작년 연말부터 막 그랬던 것 그렇죠. 같은데요. 12월 말 1월 초에. 네, 그래서 갈등이 때. 윤 대통령이 저 연습 문제 막 내니까 여기서 인사도 맞아요.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했죠. 그때 갈등이 최고조됐을 때예요. 맞아요. 네. 그때 이제 윤 대통령이 전화가 와서 이준석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조언을 구했는데 그 구한 일을 신 변호사가 스스로가 또 공개를 한 자기가 거잖아요. 공개를 하면서 네. 인간이 되지 않는다. 인간 절대 안 된다. 뭐 네. 이렇게 얘기했다. 절대 안 되니까 빨리 잘라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당대표 잘라. 근데 재밌는 게 네. 이제 신 변호사 그 글을 쓰면서 저는 유심히 봤는데, 이준석 대표가 인간이 안 된다. 네. 잘라라고 했던 이유를 세 가지로 냈었거든요. 네. 그때 뭐 이제 이 징계 사유가 됐던 것 중에 하나 발단이 된 게 성접대 의혹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따져보니까 신 변호사는 이 대표가 성접대를 받은 것 같더라.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자르라고 그랬던 거고, 또 하나는 이 대표가 말을 할 때 시선을 이렇게, 정면을 향하지 않고, 뭐, 눈을 잘못 맞춘다는 그런 식의 정면을 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 이기를 자초할 성향을 내면이 갖고 있다. 그래서 내면까지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이유하고, 진짜 재밌는 이유는, 네. 이제 강 변호사한테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이 대표는 전화 통화를 녹음해서 적절할 때 상대를 위압하기 위해 이를 사용한다. 그래서 신뢰의 전복, 네. 이 신뢰를 배반해서, 이 신뢰를 배반할 수 있는 인간형으로 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 판사 출신 아니에요? 판사 출신이죠. 판사 출신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아까 내면을 판단하는 부분 같은 네, 경우는 왜 판사 출신이냐 할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이 얘기를 했냐면, 공통적으로 상대방이 전화통화 몰래 녹음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히스테리컬?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재판회 때 상대방하고 전화한 게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데.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대표에 대해서도 그렇고 강신업 변호사에 대해서도 몰래 통화한 녹음 네네. 가지고 사악한 인간형이라고까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제 두 사람이 싸우면 두 사람 이미지가 추락이 되잖아요. 그렇죠. 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강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결국은 윤 대통령이 손해잖아요. 지지율이 또 맞습니다. 이거 깎아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오늘 마침 어떻게 나왔어요, 지지율이? 오늘 또, 이제 물론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계속 하락세를 그리고 있거든요. 아니, 이것도 네. 이제 어제 일은 아니지만 이 쭉 네. 팬카페 팬클럽이 이것도 다 반영이 지금까지 돼 왔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네. 이제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는 30.4%까지 하락을 했어요. 어우, 30% 턱걸이 겨우 했네. 네. 그리고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네. 32% 이제 유지를 했는데, 네. 대신에 이제 부정평가가 7%포인트 올라서 네. 60%대를 넘어갔습니다. 그렇네. 다음 주에는 이 20%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지금 있겠는데. 제가 내기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은 아니, 근데 얘기하자고 그러는데 난 다 있다고 봐요. 모멘텀이 없잖아요, 지금. 좀 그렇긴 한데, 모멘텀이 없고, 네. 바닥이 30%가 아니라 20%대라고 봐요, 저는. 바닥이 더 네, 있다. 바닥이 예. 20%대라고 봐요. 더 내려갈 거예요. 네. 음, 어찌됐든 간에,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담돼서 심평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부담이겠어요. 윤 대통령 멘토라는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런 강 변호사랑 이렇게 싸우는 볼썽사나운 모습 보여가지고, 네. 윤 대통령한테 부담 주는 거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물러선 것 같아요. 그건 그렇더라도 윤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네. 빠지고 있는데, 이번에 부정평가 요인들이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높게 나오지만 인사 실패. 네, 계속해서 네. 인사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가 이제 24%까지 가랬고요. 네. 그 다음에 경제와 민생을 챙기지 않는다. 이게 이제 10%까지 이게 올라왔어요. 그 전에 8%였던 것 같은데? 비슷한 수치였어요. 네네네. 근데 또 올라왔고요. 그래서 무능하다. 네. 8%,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5%. 네. 그다음에 소통이 미흡하다. 소통 미흡. 도어 네. 스태핑을 하시는데도 소통 미흡이 5%가 나오셨고요. 또 오늘 아침에 그 부분은 그렇게 썼잖아요. 우리 윤석규 칼럼니스트가 네. 한 게, 윤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 2달 이상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야당과 국민한테 어떤 국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게 한 번도 없었다. 그렇잖아요. 도어 스태핑 하면서 이렇게 기자들의 질문에 문답하는 것만 하지, 뭔가를,
어떤 지금 국정 주요 이슈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또 야당 야당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동의 구하고 이런 게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그런 게 소통이잖아요. 저는 지금. 사실 약간 검찰총장 시절에 좀 검사 출신의 좀 관성 같은데요. 맞아요. 네, 아직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 좀 빨리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5년 동안 못 벗어날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침에 그런 것도 했잖아요. 네. 재밌는 거 하나 있었어요. 네. 윤석열 정부가 낫냐, 문재인 정부가 낫냐. 그 도어 스태핑 할 때마다 이제 기자들이 어떤 인사 실패하면 전 정권 인사보다 낫다는 도 이렇게 맞습니다. 전 정권하고 비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뭐 계속 진행이 되다 네. 보니까 저희도 한번 기사를 썼었는데. 네. 그래서 네. 여론조사를 어딘가 미디어 토마토였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 특별히 이 여론조사를 했나 보죠. 네, 근데 이제 이 항목을 넣었나 봐요. 네, 문재인 정부가 낫다는 여론이 네. 57.8%. 이야, 이건 윤 대통령이 조금 나쁘끄러워해야 될 대목 같은데요. 지금까지 전 정부를 탓하고 우리가 전 정부보다 훨씬 낫지 않냐라고 했는데, 여론은 지금 윤 정부의 박하잖아요. 박하고 문 정부가 잘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이게 또 자꾸 또 사실은 이제 비교 우위를 자꾸 따지다 보면은 이게 또 네. 이상한 함정에 빠질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여론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네. 라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국민들 눈에 안 좋게 비친 게 그거잖아요. 전 정부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 그렇죠. 아니, 전 정부보다 잘하라고 지금 선거에서 뽑아줬는데 자꾸 전 정부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 눈에 그렇게 또 썩 좋게 비치지는 않거든요.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 시절부터 해서 지지율이 계속 올랐던 게 네. 내용들을 보면은 그 이제 문재인 정부와 이제 비교되면서 이제 다투는 과정에서 점점 커졌잖아요, 최근에. 네.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본인이 정권을 잡으셨기 때문에 네. 전 정권하고 비교하시기보다는 지금 눈앞에 있는 과제들 해결하는 것, 특히 이제 경제 문제 심각하잖아요. 네. 오늘도 보니까 경제랑 민생 안 챙긴다 10% 나왔으니까 네. 그런 쪽에 집중하시면 어떨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거의 이 부분 마무리해도 될 듯 하고요. 네네. 오늘은 또 그림을 다른 걸 한번 올라와 있는데, 네. 너 알죠? 챙겨봐라. 책 해봐라. 네. 피델 카스트로 쿠바 혁명을 주도했고, 쿠바의 바티스타 정권이 출출했었죠. 그렇죠. 남미 혁명의 아이콘이면서 또 불멸의 투쟁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쿠바를 가보진 못했는데, 저도 못 가봤어요. 네. 근데 이제 쿠바 가면은 카스트로보다 인기 많은 게 체게바라다. 네. 네, 그러니까 잘생겼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잘생기고 굉장히 인상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 티셔츠나 이런데 네네. 상업적으로 상당히 이 얼굴이 많이 이용이 되잖아요. 네, 원래 직업이 의사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쿠바 혁명 지도자이긴 하지만 원래 태생은 아르헨티나 태생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부르주아 집안 출신이고 그렇죠. 의사 면허도 있었어요. 네, 집안이 의사 그렇죠. 집안이고, 의사 집안이고 의사셨고. 의사 면허까지 네. 따고 했는데, 이제 아까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모터사이클 친구랑 이렇게 모터사이클 남미 일주를 하다가 이제 어떤 빈부격차라든가 빈민들의 삶에 눈을 떠서 혁명가의 길을 걷게 된 거잖아요. 네. 김동현 화백의 작품인데, 김동현 화백은 이걸 이제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지금 하나 작품인데요. 네. 예. 김동현 화백은 이제 저희 뉴스버스에서 작품 평론으로 소개된 바도 있어요. 네. 유명한 작가들을 저희 뉴스버스가 또 그 작품 지원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한번 거론해 봤거든요. 네. 마르는 멀로에 이어서. 그렇죠. 네. 이분들은 이제 작품 활동만 하다 보면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걸 함께 하기가 좀 여의치가 않거든요. 지속 가능한 작품 활동을 하려면 옆에 사이드에서 좀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예. 네. 혹시 이 김동현 화백의 작품인데, 혹시 구매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 뉴스버스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newsbus2gmail.com으로 이렇게 이메일로 주시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스버스 유튜브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